3월 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국내 대표 게임인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환생의 불꽃을 둘러싼 이용자들의 불만과 넥슨과의 갈등을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특정 아이템의 성능이나 공격력을 강화해주는 확률형 아이템은 정작 어떤 아이템이 어느 정도로 강화되는지 확률을 공개하지 않아서 그동안 깜깜이 아이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관련해서 넥슨이 지난주 금요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는데 이용자들은 지켜봐야 한다는 다소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이런 가운데 넥슨이 그동안 이용자가 원하는 아이템은 나오지 않도록 확률을 조정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라면 넥슨이 이용자들을 기망해 가망 없는 강화 확률에 돈을 써오겠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황성민 기자가 관련 내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이용자들과 갈등을 빚어온 넥슨이 아이템 강화 확률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그동안 뭐가 어떻게 강화되는지 확률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아이템으로 이용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간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넥슨이 지난주 금요일 유료 강화 합성 확률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힌 건데 아이템 강화 확률 공개는 국내 게임업계 가운데 넥슨이 최초입니다. 넥슨은 이와 함께 모호한 표현으로 혼선만 빚어왔던 무작위, 랜덤 표현도 삭제하고 역시 업계 최초로 확률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넥슨의 이 같은 조치에도 넥슨 본사와 국회 등에서 트럭 시위를 주최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인벤 메이플 스토리 총대진 측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총대진 측은 입장을 묻는 법률방송 질의에 먼저 그동안 무작위, 랜덤, 임의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사용했다와 같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내용이 아닌 책임 회피 없는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호한 문구가 아닌 무엇이 왜 문제였는지 정확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총대진 측은 그러면서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곧바로 시행하지 못할 경우 확률 공개부터 해야 한다며 보여주는 만큼 유저의 신뢰가 만들어지며 기회는 더 이상 많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쌓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법률방송 취재에 응했던 닉네임 메르가 본케함은 더욱 적극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물리학과에 재학 중인 메르가 본케함은 메이플 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가운데 하나인 큐브형 아이템을 예로 들어 넥슨이 이용자들을 기망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령 큐브형 아이템 가운데 이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강화 옵션은 보스 몬스터 공격 시 데미지 증가,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보공이라 불리는 옵션입니다. 이 보공이 3번 연속해 나오려면 카지노 슬롯 머신을 예로 들면 행운의 7이 3개 연속, 이른바 3-7이 나와야 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슬롯 머신에 7이 3개 연속 나오면 잭팟이 터지듯 보공이 3개 연속 나오면 게임 이용자들은 최상의 강화 효과를 얻는 잭팟이 터지는 겁니다. 유저들이 제일 원하는 옵션인 보보보라는 옵션은 이제 게임사 측에서 공지를 등장하지 않도록 만든 다음에 유저들에게는 보보보가 안 뜬다라고 공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제 큐브 설명에 보시면은 이제 옵션이 부여된다라고만 써 있지 자세히. 그러다 보니 이용자들은 언젠가는 원하는 강화 옵션인 보보보가 나오겠지 하고 슬롯 머신을 하는 사람들이 잭팟을 기대하듯 계속 비용을 투자해 왔습니다.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투자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건데 문제는 이 보보보라는 건 애초 나올 수 없는 옵션이었다는 게 메르가 본케함의 주장입니다. 메르가 본케함은 보공을 카드의 조커를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제 카드 뽑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조커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섞은 다음에 두 번째 뽑기를 진행을 합니다. 조커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뽑기를 진행할 때 카드를 섞고 자, 마지막에 유저가 마지막 뽑기를 합니다. 조커가 선택되었을 때 게임사에서 유저의 조커를 뺏고 카드를 섞은 다음에 다시 뽑기를 진행합니다. 어쩌다가 두 번째까지 조커, 그러니까 보보가 나왔다 해도 이 경우 마지막 세 번째 열에선 절대 세 번째 조커가 나오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메르가 본케함의 주장입니다.
이제 유저가 극악의 확률을 뜯고 조커를 뽑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커를 뽑으려고 하면은 게임사에서 조커를 뺏어간 다음에 다시 섞고 뽑게 하는 식으로 조커가 아닌 카드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뽑기를 반복합니다. 조커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시스템인 거죠. 메르가 본케암은 이용자들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고객센터나 1대1 문의 코너를 통해 넥슨에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성의한 자동 답변에 불과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넥슨 게임 이용자들이 소비자들과 더 잘 소통하겠다는 넥슨의 사과 발표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에는 이런 과거의 이력들도 깔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답변이 극소수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흔히 얘기하는 매크로 답변이 보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대1 문의를 통해 가지고 운영진과 소통을 하는 게 불가능한 셈이죠. 운영진 측에서 우리들이 아무리 1대1 문의를 써서 보내도 관련해서 넥슨은 지난주 금요일 아이템 강화 확률을 일부 공개하며 큐브의 잠재 능력 옵션 종류 재설정 로직이라는 내용을 메이플 스토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해당 글엔 일부 잠재 능력 옵션이 동시에 여러 개 등장하지 않도록 로직을 설정한 이유는 보스 사냥이나 아이템 획득의 밸런스 기준점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메르가 본케암은 해당 문구는 그동안 이용자들이 제기한 의혹을 넥슨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명확한 사과 없이 저렇게 슬그머니 홈페이지에 한마디 걸쳐놓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고 거듭 넥슨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위법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가지고 게임사 측에서는 공개를 그 때문에 꺼려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임사 측에서는 유저와의 신뢰 회복을 힘쓰겠다고 얘기하였지만 또 이미 유저와의 신뢰는 깨진 상태입니다. 법률방송은 관련 내용에 대해 넥슨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1대1 게시판에 문의를 남겼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파문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공직자들의 땅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들이 여러 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 미공개 정보로 땅을 투기했을 땐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기 신도시 때도 검찰 수사로 광범위한 투기 행태가 적발됐는데 이번엔 정말 입법화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 시흥지구 100억 원대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변과 참여연대가 오늘 공직자 투기 엄벌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회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는 공공주택 사업 관련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처벌 수위를 크게 강화하는 한편 부당이득을 크게 강화한 벌금으로 전부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우선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명의로 거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획득한 이득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엔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옥 좀 갔다 와도 투기로 획득한 재산은 남는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해 공직자의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신도시나 이런 공공택지 개발을 할 때 임야나 농지가 많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익을 제거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벌금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투기를 할 수 없도록 그런 이익을 제거해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현행법보다 처벌을 2배 강화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야당인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LH 소속 임직원의 토지 주택거래 정기조사 시행 및 공개 의무를 담은 한국토지공사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더 나아가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개발 관련 기관에 직원 및 직계가족 등의 토지거래 사전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금지 조항이 있지만 정작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적어도 택지 개발 시점으로부터 한 3, 4년 전에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해서 정기적인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정기적인 조사 같은 것들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H인 직원들은 마치 대모임하듯이 모여가지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시민단체와 여야 모두 관련 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온 LH 직원발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이 공직자의 투기 근절 법안 마련으로 실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성희롱 발언을 들은 20대 여성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지만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사건부 어떤 내용인가요? 네, YTN이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2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말 게임 채팅방에서 네. 다른 이용자로부터 가슴이 몇 컵이냐, 네. 신체 특정 부위를 언급하면서 주무르고 싶다, 네. 이런 취지의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네. A씨가 상대를 차단했지만 네. 그 상대방은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욕설까지 퍼부었다는 게 A씨의 말입니다. 네. 그냥 무시하고 참으려고 했던 A씨가 참다 못해서 네. 이 사람을 고소하려고 경찰서를 찾았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고소장을 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네.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인데요. A씨는 솔직히 기분이 나쁘다,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네. 어떻게든 고소장을 못 내게 하려는 그런 티가 났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성희롱 발언이고 여성 입장에서는 모욕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경찰은 왜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은 건가요? 네, 경찰은 해당 발언이 네. 사이버 공간에서 게임 캐릭터에게 한 말로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용자에 대한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모욕죄도 네. 성폭력 관련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서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게 경찰 해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모욕죄가 안 되나요? 사람한테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한테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될 소지가 있는데요. 네. 모욕죄는 일단 공연성이 있어야 되고 네. 피해자가 특정돼야 됩니다. 네. 뭐 가슴이 몇 컵이냐, 네. 뭐 주무르고 싶다 이렇다면 모욕이 될 소지가 있는 발언 같은데 네. 또는 뭐 성희롱 관련 발언일 네. 수도 있고 한데 뭐 1대1 메시지로 했다면 모욕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듣거나 하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성폭력 관련 네.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하는 것이고요. 이게 그럼 성폭력 그거 적용도 안 되는 건가요? 성폭력 처벌법 13조에 네. 보면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를 처벌합니다. 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네. 뭐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 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네.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이런 걸 네.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데요. 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가벼운 죄도 아닙니다. 네. 가슴이 어떤 컵이냐, 네. 만지고 싶다라든가 이런 표현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할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이런 말을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계속 도달하게 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어야 할 일이 아닌가 네.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뭐 게임 캐릭터의 한 말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 여성 고소장을 안 받아준 거 이거 뭐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고소장을 들고 갔을 때 네. 왕왕 생기는 문제인데요. 고소장을 네. 들고 경찰의 민원실을 찾아가지 네. 않습니까? 그럼 민원실에서 접수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또는 네. 상담을 좀 해준다는 경찰관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고소장을 검토한 다음에 네.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네. 그런 과정에서 걸러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민원실에서 간단하게 보고 이게 네. 모욕죄가 된다 안 된다, 성희롱이 된다 안 된다, 성폭력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고소장을 받아보고 그 네. 뒤에 실제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피의자도 불러서 조사해보고 고소인도 불러서 조사해보고 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는지도 조사해보고 이런 조사를 하라고 네. 수사기관이 있는 것인데 네. 민원실에서 이렇게 덜커덕 커트해버리면 네.
그러면 민원실의 판단이 도대체 거기서 잠깐 고소장을 본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원래 민원실은 그런 취지의 고소장을 잘라내라는 취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잘못 운영된 것 같습니다. 원래 사건으로 돌아가면 뭐 이런 문제가 비단 이 여성 혼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뭐 게임을 포함해서 사이버 성희롱, 성폭력 이건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런 분들은 말로 해서 해결되는 분들이 아니니까 네. 뭐 적당하게 말로 해결을 했는데 안 네. 된다면 형사고소하는 것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종류가 아니라 뭐 네. 예를 들면 게임 게시판이나 채팅 앱 네. 등을 통해서 허위 사실이 유포되거나 이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네. 경우에는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 온라인 네.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네. 적극적으로 해당 정보 등을 내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뭐 네. 포털 같은 곳에도 요구할 네. 수 있고 이렇긴 한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일단 근원이 되는 곳을 내릴 수는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기본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처벌해야 하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고소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지긴 확실히 커진 것 같은데 더욱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민변 경력 등을 들어 탄핵심판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이석태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기 신도시 투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한 가운데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갈에 얻은 이익이 5억 원을 넘으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구특경가법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3월 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